이곳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모인 국제학회. 무대 위 제프리 샘슨 교수가 깊은 숨을 내쉬며 청중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AI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단지 한글의 우수성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AI 시대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전 세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과연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답이 공개됩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PD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는 제프리 샘슨입니다. 제 연구는 주로 문자 체계와 인공지능의 융합에 관한 것인데 그 연구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야말로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겁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는 배우기 쉬우면서도 디지털 환경에서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 문자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사회와 AI 시대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곧 열릴 국제언어학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제 학문적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발표 준비를 함께하고 있는 최수정은 제 조교이자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제 연구 논문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영국까지 유학을 오게 되었죠. 지금은 저와 함께 연구를 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수정과 함께 학회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자료 검토를 마쳤고 수정이 추가로 보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AI와 한글의 연관성을 조금 더 보강했어요. 발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수정은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자료는 잘 정리되어 있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보완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정 덕분에 발표가 더 완벽해졌어. 이렇게 준비하면 걱정할 게 없겠네. 이번 발표는 우리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수정도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회는 저에게 단순한 발표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랜 숙적인 송주호양 교수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송주호양 교수는 저와 학문적 경쟁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왔고 저와 같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학문적 열정을 인정하며 협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방향의 차이로 자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자 체계의 효율성과 실용적 응용을 중시했지만 송 교수는 언어의 전통과 문화적 깊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철학의 차이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20년 전 있었던 한 학술 대회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공동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송 교수는 저의 의견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완전히 틀어졌고 그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학회에서 그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정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듯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송 교수님과 다시 마주치시는 거 괜찮으세요? 송 교수님이 결코 만만치 않은 분 같아서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수정. 송 교수와의 경쟁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번엔 네가 자료 준비를 많이 도와준 덕분에 그와의 대립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건 우리의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수정은 제 말을 듣고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송 교수와의 오랜 갈등을 끝낼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국제언어학 학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수정과 함께 학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있는 학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고 논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번 학회에서 발표할 주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적합한 문자 체계인지에 대해 제가 발표할 연구 결과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회장에서 발표 준비를 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프리, 오랜만이군. 자넨 아직도 그 효율성 얘기에 매달리고 있나? 이번 학회에서도 그걸로 승부 보려는 건가? 저는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주호연 교수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과거의 갈등이 다시 떠오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송 교수, 오랜만이네. 자네도 여전히 전통에만 매달려 세상의 변화를 보지 않으려는 것 같군.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아. 송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특유의 냉소적인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자의 전통과 철학적 깊이만을 강조하며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저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제풀이 세상은 변할지 몰라도 전통은 변하지 않는 법이네. 자네가 말하는 그 효율성이라는 건 그저 일시적인 흐름일 뿐이야. 한글이 아무리 실용적이라 해도 한자가 지닌 문화적 깊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걸세. 제가 잠시 반박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 송 교수는 제가 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남기고는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수정은 긴장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송 교수의 존재감은 확실히 무시할 수 없었죠. 수정이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송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니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침착하게 웃으며 수정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수정. 송 교수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자료와 논리는 충분해.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니까. 수정은 제 말을 듣고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해온 발표였기에 그녀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송 교수와의 갈등이 오래되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논리가 분명히 우위를 점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송 교수와의 신경전이 끝나고 학회 첫날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학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송주 오얀 교수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태도로 청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자의 오랜 역사와 그 문화적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의 동아시아 철학과 문명이 녹아 있습니다. 한글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해도 한자의 문화적 깊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송 교수는 청중들에게 한자의 복잡한 구조와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동아시아 문명이 이 문자를 통해 얼마나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단순함이 한자의 철학적, 문화적 깊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켰죠. 효율성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가지고는 문자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자는 그 자체로 문명과 철학을 담아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한글이 아무리 실용적이라 해도 한자가 가진 문화적 유산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발표가 이어지자 청중들 사이에서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송 교수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깊이 있는 주장은 분명 학자들 중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일부는 송 교수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공감했고 한자의 가치를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발표를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날카로운 것은 익히 알고 있었고 송 교수의 비판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저는 더 철저히 준비해왔으니까요. 송 교수의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된 가운데 저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효율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배우기 쉽습니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해왔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AI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매우 높은 실용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I 시대를 맞이한 지금 한글의 간결함과 정확성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효율성과 실용성의 측면에서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도 현대적 요구에 부합합니다. 복잡한 문자가 주는 문화적 깊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리고 그 문자가 AI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제 발표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일부는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한자의 깊이를 강조하는 송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자의 복잡한 구조와 철학적 깊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자는 단순히 전통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글의 구조적 완성도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조용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송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도 제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긴 발표 시간이 끝나고 학 회장은 잠시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첫날 발표는 이렇게 서로의 논리를 부딪히며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중들은 여전히 저와 송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고 학 회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송 교수와의 대결은 예상대로 팽팽했고 학 회장 안에서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송 교수의 전통적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제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 있을 학회 둘째 날의 발표가 저에게 더욱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송 교수와의 발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청중들의 반응, 송 교수가 던졌던 날카로운 비판들, 그리고 제가 그에 맞서 내세웠던 논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송 교수는 여전히 강력한 논리로 전통을 강조했고 그의 주장은 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한 자료로 어느 정도 그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내일 있을 학회 둘째 날의 발표에서 더욱 강력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은 송 교수와 경쟁하는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는 꽤 가까운 친구 사이였죠. 20여 년 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문자 체계와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학원생이었고 송주오얀도 중국에서 유학을 와서 같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연구를 시작하며 우리는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송 교수는 동양 철학과 한자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의 열정은 저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많은 밤을 도서관에서 함께 보냈고 연구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며 학문적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제프리, 네가 연구하는 효율성과 문자 체계에 대한 접근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 그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당시 송 교수는 제 연구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주오얀, 너도 동양 철학과 언어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잖아. 나도 네 연구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 그 시절 우리에게는 갈등이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연구를 보완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전통의 깊이를 중시했고 저는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방향의 차이가 우리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송 교수는 문자 체계의 철학적 깊이와 전통을 강조하는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저는 실용성과 효율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는 작은 토론에서 시작되어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공동 발표를 준비하던 어느 학술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공동 연구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송 교수는 전통적인 문자 체계의 가치를 강조한 발표를 하고 싶어 했고 저는 문자 체계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제 의견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학문적 경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연구하는 전통적 관점과 제가 중시하는 현대적 효율성 사이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고 오늘 학회에서 다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송 교수와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학회 둘째 날이 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송 교수의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그의 철학적 접근을 인정하면서도 한글이 AI 시대에 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설득력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저 중요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송 교수님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증거예요. 뭐라고? 무슨 자료를 찾았다는 거야?
수정의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곧 제 입가에는 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수정이 찾은 자료가 송 교수의 주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임을 직감한 저는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회장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송 교수가 보여준 자신감과 전통에 대한 강한 확신은 분명히 오늘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찾은 자료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송 교수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기 시작했죠. 학회장에 도착하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학자들이 참석해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기대감은 물론 저와 송 교수 사이의 묘한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송 교수는 여전히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송 교수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날과 같은 논조로 한자의 복잡한 구조와 그 철학적 깊이를 강조하며 한글이 가지는 단순함이 결코 동아시아 문명의 복잡한 의미를 담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효율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할지 모르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어온 전통과 문명의 깊이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울 수는 있지만 그 간결함이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의미의 풍부함을 잃게 만듭니다. 송 교수는 발표 내내 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발표에서 제가 언급했던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실용성을 비판하며 한자는 그 자체로 동양 철학의 핵심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부는 그의 주장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송 교수가 어떤 논리로 나올지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오늘의 발표에서 어떻게 그 주장을 무너뜨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수정이 제공한 자료가 결정적 반박의 열쇠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효율성에 대해 설명하며 그 논리적 체계가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 현대 사회와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일 뿐만 아니라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디지털 시대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한글은 그 요구에 부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문자입니다. 저는 송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함으로 인해 문화적 깊이를 잃는다는 그의 비판에 대해 오히려 간결한 구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현대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설명했습니다. 송 교수님께서 전통과 깊이를 강조하신 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모두가 이해하고 향유하려면 먼저 더 많은 이들이 그 문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글의 효율성은 그 문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자 체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발표를 이어가던 중 저는 수정이 찾아낸 결정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 자료는 학회의 분위기를 바꿀 준비된 한방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중반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이 한자를 대체하기 위해 한글 도입을 고려한 적이 2번 있습니다. 당시 높은 문맹률 때문에 한자가 교육에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한글을 도입해 문맹률을 낮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료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송 교수 역시 얼굴에 미묘한 변화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는 송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한글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글을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전통과 깊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그 전통에 접근할 수 있는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적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송 교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자료는 그의 논리를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송 교수는 지지 않으려는 듯 이내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프리, 그 자료 어디서 가져온 건가? 한글이 중국에서 쓰일 뻔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건가?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거 맞아? 중국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려고 했다니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지 알고 있는 거야? 그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들고 청중들을 둘러보며 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듯 그의 말은 차츰 격해지며 논리를 넘어선 감정적인 반응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수정이 준비해온 자료를 비웃으려 했지만 그 속에서 당황과 좌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근대에 2번이나 한글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그랬고 그 후에 류사오치도 다시 한글을 고려했지요. 당시 중국은 높은 문맹률로 인해 사회적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너무 복잡해서 더 효율적인 문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글이 그 대안으로 고려된 거죠. 저는 송 교수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과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글의 효율성을 눈여겨봤습니다. 이모 군란 당시 조선에 파견된 후 12년간 조선에 머무르면서 조선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된 그는 한글이 문맹률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문자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한자가 너무 복잡해 중국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반면 한글은 단순하고 배우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한자보다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위안스카이의 한글 도입 시도는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망한 나라에 글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한글을 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한글의 효율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위안스카이도 개인의 권력 유지에 더 신경을 쓰면서 한글 도입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류사오치가 다시 한글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한자에 의한 높은 문맹률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문자 개혁이 필요했지요. 류사오치는 한국이 오랫동안 한자를 주로 사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역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한국과 같이 국력이 약한 나라에 문자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력 문제로 인해 류사오치의 한글 도입 시도 역시 무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2사례는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조차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한글을 고려했으니까요. 송 교수는 점차 굳어가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찬 채 청중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야. 송 교수는 분을 참지 못한 듯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애써 웃음을 띠고 있긴 했지만 그 웃음 뒤엔 당황과 좌절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송 교수는 끝까지 제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은 채 청중들에게 뭔가를 말하려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그러고는 끝내분에 못 이겨 학회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학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송 교수가 학문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다는 것을 청중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회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청중들은 송 교수가 떠난 뒤 그 여운을 느끼며 저의 발표를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둘씩 박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했고 송 교수와의 오랜 대립을 극복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수정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송 교수님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으셨던 걸 보니 오늘 정말 큰일을 해내신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답했습니다. 수정이 찾아낸 자료가 결정적이었지. 덕분에 오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 이 자료 덕분에 한글의 진가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었지.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경쟁 끝에 드디어 송 교수와의 대결에 마침표를 찍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했고, 이를 통해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정이 찾아낸 결정적인 자료 덕분에 승리를 했지만 발표하지 못한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송 교수와의 대결에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철학적 깊이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가져온 자료로 인해 계획을 바꿔 발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발표하지 못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일은 그 자체로 위대한 애민정신의 상징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이처럼 백성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그분이 창제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위대한 유산입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문자의 과학적 설계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원리와 음양오행의 철학을 담고 있는 과학적 걸작이죠. 서양의 어떤 문자도 이런 철학적, 과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체계는 그야말로 논리적이며 철학적 깊이까지 담아낸 상징적인 문자입니다. 이처럼 한글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발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한글의 실용성과 우수성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그 깊은 철학적 의미까지는 다 전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기회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득 중국의 역사 왜곡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중국이 한글을 도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한글을 자국의 발명품으로 왜곡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종대왕마저도 중국의 왕으로 둔갑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왜곡은 그들이 이미 여러 번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글이 중국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고, 그 역사는 왜곡되지 않은 채로 전 세계에 소개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글은 그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그 가치는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글이 지닌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속에는 인류 모두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그 가치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깊은 철학적 의미, 그리고 그 세계적 가치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글이 지닌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프리 샘슨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얼마나 우수한 문자였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근대에 이르러 2번이나 한글을 도입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위안스카이와 류사오치 같은 중국 지도자들조차 복잡한 한자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글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치적 이유로 그 시도는 무산되었지만 이는 한글이 단순한 효율적 문자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자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프리 샘슨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댓글은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동 PD 영상이 처음인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감동 PD 강나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해외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발굴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상 모든 감동 사연 감동 PD와 함께하며 내서 언제나